미국의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많은 이주민들이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회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까지 예고돼 취약계층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종교 활동이 지나쳐 통제력을 상실하면 오히려 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되는 이른바 종교 중독 현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미국의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티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 실태를 진단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국내 이주민들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흑인 사망 사건으로 혐오와 차별은 전 세계 문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리한 체포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 인종차별 문제를 들춘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종차별로 인해 무고한 희생이 있었고 그때마다 차별이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인종차별과 그에 따른 혐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주민 10명 중 7명이 우리 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에 인종차별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다문화 가정 유학생에 대한 기피가 확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한에서 먼저 바이러스 그게 했다고 이제 이게 한국까지 전염됐다고 하니까 이제 가정집에서 이런데 이웃집에서 놀러 와가지고 동포 쓰면 되느냐고 대놓고 참 무시당하고 그게 너무 딴 거보다 그 무시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중국 동포 성도들은 지금 가사 도우미나 또 현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 동포들에 대한 그런 편견과 또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와 또 기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종차별 문제가 미국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집단 행동으로 확대되지 않으려면 차별을 막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앞장서 사회에 만연한 혐오를 근절하고 연대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주민 사역자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민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좀 더 인식의 전환에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시기도 하고 또 교회나 교단에서는 국가 공부를 통해서 이런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매년 여름 개방됐던 무더위 쉼터 운영이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관내 무더위 쉼터의 전체 휴관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여름은 역대급 폭염까지 예고돼 쪽방촌 주민이나 독거노인은 벌써부터 여름나기가 걱정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에 그늘을 찾거나 차가운 음료 등으로 더위를 피하는 시민들이 거리 곳곳 쉽게 눈에 띕니다. 예년 같으면 교회들이 한창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시기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문제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원래는 상황인지라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자체 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대부분의 무더위 쉼터 개방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찾는 이들은 주로 쪽방촌 주민이나 노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올여름 역대급 폭염까지 예상되면서 소외계층은 오갈 데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많이 닫았어요. 그거는 가지도 못하고 여가 좋아요. 집에 있는 거보면 나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이 공원이나 이런 데 시원한데 와서 놀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교회와 지자체들은 대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야간 쉼터 운영이나 순차적 개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장시간 더위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폭염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이제 기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등 이제 서비스 인력을 동원해서 고령자 및 독거 어르신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에 폭염까지 덮쳐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올여름.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지나치면 종교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최근 사회에서 나타나는 종교 중독 현상을 짚어보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종교 중독은 과정 중독의 하나로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종교에 강박적인 집착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특정한 종교 행위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해 종교 집단이나 지도자에게로 그 집착 대상이 옮겨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날 좌담회에선 최근 일부 한국교회에서 보이는 교회의 사유화, 성도 학대, 편집증적 반공주의를 종교 중독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이는 흑백 논리와 맹신으로 극단적인 폐쇄성을 드러내며 반대자에 대한 분노와 폭력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박성철 교수는 한국 기독교는 교회 세습, 젠더 차별적 교회 구조,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같은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 중독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추가 도발을 두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와 한국 정부의 남북 관계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기조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어서 향후 한국이 대북 접근에 있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첫 대상은 베트남이 될 전망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베트남과 비즈니스 관계자 등에 한해 이달 하순부터 상호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은 베트남과 함께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입국 제한 완화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적이고 경제계로부터 요청이 강한 베트남을 첫 입국 제한 완화 대상국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불공정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과 이집트에 있는 중국 유리섬유직물 생산 업체들에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이 특혜 대출과 다양한 보조금, 세금 우대 조치 등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30%에서 99.7%까지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높은 관세율은 중국 소재 업체들의, 낮은 관세율은 이집트에 있는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연합이 중국의 보조금에 대응해 전례 없는 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의 무역 확대 야심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던 영국에서 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 온라인 수업량이 5배가량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지난 4월 5세 이상의 학생 4,500여 명의 학습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 4차례 이상 온라인 수업과 화상 조회를 진행한 학교 비율은 사립이 31%, 공립이 6%였습니다. 특히 공립학교 학생의 71%는 온라인 수업 횟수가 하루 한 차례 이하거나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끈 프랜시스 그린 교수는 일부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더 나은 홈스쿨링 방안을 제공하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에 대응해 추진 중인 자국 기술의 GPS 위성 베이더우 3호의 마지막 발사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사 전 시험 과정에서 위성을 실어 나를 창정 352 로켓에 기술상의 문제가 생겨 발사가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 관계자는 향후 위성이 정상 발사돼 본 궤도에 올라 베이더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미국 GPS 위치 결정 정밀도인 30cm를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개성남북 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에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의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7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부 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남측이 지난 15일 특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를 불허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남측의 특사 파견마저 전격 거절하고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남북 갈등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에 남겨두고 온 자산만 9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0여 곳이 2016년 2월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남겨두고 왔다고 정부에 신고한 자산만 9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과 완제품 등 유동자산만 고려한 금액으로 그 외 투자 손실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해외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 10일 전까지는 2명에서 8명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로 3차례나 똑같이 13명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해외 유입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지역 내 전세 대출과 처분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21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자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 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매매, 임대업을 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강원랜드가 국내 공기업 가운데 지난해 경영 점수가 가장 좋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3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형평 채용, 업무 효율, 삶의 질, 재무관리, 보수 복리 후생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강원랜드가 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기술이 각각 2위, 3위로 톱3에 올랐습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지구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다는 의미인 피로 회복을 주제로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혈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헌혈엔 지구촌 교회 소속 청년 대학생들이 적극 동참했고 안수집사 장로회와 권사회 등 직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 최성은 담임 목사와 교역자 등이 1차 헌혈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헌혈 캠페인을 담당한 지구촌교회 최철준 목사는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가 관광학부 항공서비스 전공 학생들이 충청남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 재학생 3명은 천안 동남소방서 대표로 선발돼 대회에 참여했으며 항공기 내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심폐소생과 자동 심장 재세동기로 환자를 소생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였습니다. 백석대 항공서비스 전공 엄경아 주임 교수는 현재 학교에선 항공기 구조와 비행 안전실습 교과목을 운영하고 모든 학생들이 심폐소생술 자격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심례회 해외선교회 소속 통일선교 네트워크가 오는 30일까지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릴레이 기도 집회를 진행합니다. 기침 해외선교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보름간 통일 선교 주간을 정하고 기도 집회와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재미교포 케네스 배 목사와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인 임현수 목사를 초청해 북한 선교 비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도 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사단법인 유코리아가 오는 7, 8월 한반도 평화경제와 남북 상생협력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엽니다. 커리큘럼은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평화통일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8번의 기획 강연과 비무장지대 DMZ 견학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사단법인 뉴코리아 홈페이지에 안내된 연락처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으로 혐오와 차별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을 품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